서울대 연구팀이 암세포를 뿌리째 굶겨 죽이는 식재료를 찾아냈습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항암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매년 수백만 원짜리 검진 받으면서 정작 5천 원짜리 항암 무기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계신 겁니다. 왜 의사들은 이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서울대가 왜 이 연구 결과에 놀랐는지, 그리고 이 식재료를 어떻게 먹어야 암세포가 굶어 죽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6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매년 종합검진은 기본이고 100만 원이 넘는 전신암 촬영 검사까지 찍으셨어요. 피 뽑아서 암세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빠짐없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가 없으셨대요. 분명 석 달 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검사 한 번이면 암을 조기에 딱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의학회 진료 지침을 보면요. 이런 피검사는 일반인의 진단용이 아닙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치료 후에 재발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싼 검사를 해도 암을 못 잡아낼까요? 암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 씨앗이 뭐냐? 바로 만성 미세염증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검사 장비로도 안 잡힙니다. 피검사 수치에도 안 나와요. 그냥 몸속에서 소리 없이 세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작은 불씨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도 안 나고 열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불씨가 10년, 20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활활 번지면 그때서야 암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기계에 의존하면서 정작 내 몸속 불씨는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불씨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식재료로요. 서울대 연구팀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 위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불씨를 끄려면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내 몸에 염증이 생기는지요?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런데 세포가 숨을 쉬려면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럼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는 범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 냉장고에 있는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용유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오메가3와 딱딱하게 만드는 오메가6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4대1 비율로 먹었어요. 아주 건강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들 식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치킨에, 삼겹살에, 튀김에, 라면까지 이 비율이 오메가6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포막이 점점 플라스틱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매일매일 조금씩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튀김 기름 많이 쓰는 음식점 사장님들 보면요. 50대인데 혈관 나이가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그 기름 연기 맡고 튀김 조금씩 드시면서 세포막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처방이 이겁니다. 냉장고 열어서 튀김용 기름부터 버리세요.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바꾸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되고요. 올리브유는 저온 압착이라고 적힌 걸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세포막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바꾸셨으면 이제 불을 꺼야 합니다. 세포막이 아무리 부드러워져도
이미 붙어 있는 불씨를 안 끄면 소용없거든요. 그 불을 끄는 소방관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왜 암을 막느냐? 이 빨간색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빨간 색소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 염증을 직접 잡아먹습니다. 그냥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라이코펜이 그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무려 27%나 낮아졌습니다. 100명 중 27명이 위암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많이 먹는 남성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6년에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60대에서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분들은 중증 잇몸병에 걸릴 위험이 67%나 낮아졌습니다. 100명 중 67명이 심한 잇몸병을 피한 겁니다. 잇몸병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잇몸병균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매가 생겨요. 심장으로 가면 심장병이 됩니다. 실제로 잇몸병 있는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건강한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1년 뒤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초기 치매였어요. 잇몸병균이 뇌까지 간 겁니다. 결국 토마토 하나로 암도 막고 잇몸병도 막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겁니다. 이래서 서울대 연구팀이 놀란 거예요. 산삼보다 귀한 게 마트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토마토였던 겁니다. 토마토가 좋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염증이 훨씬 빨리 생기고 훨씬 크게 번져요.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훨씬 더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배가 나오신 분들입니다. 뱃살은 염증 공전이에요. 내장 지방이 쌓이면 거기서 염증 물질이 24시간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옵니다. 마른 분보다 염증 수치가 서너 배는 높아요. 그러니까 암의 씨앗이 서너 배 빠르게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과자 밥 후에 꼭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설탕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왕창 나오고요. 이 인슐린이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단 거 드실 때마다 몸속 불씨에 기름 붓는 거예요. 세 번째,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멍청해집니다. 염증세포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만성 수면 부족인 분들은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배 가까이 높습니다. 네 번째, 술 자주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드시면 위험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소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몸속에 독가스가 퍼지는 겁니다. 이게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다섯 번째,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염증에 취약한 체질은 대물림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암 걸리신 분 계시면 본인도 염증 관리에 2배로 신경 쓰셔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중에서 2-3개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미 몸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훨씬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런 분들일수록 토마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염증이 많으니까 라이코펜이 잡아먹을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토마토 제대로 먹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흡수율이 35% 이상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익혀 드세요. 생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은 세포벽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이게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실제로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습니다. 토마토 스프나 볶음 요리로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밑에 몰려 있거든요. 껍질 벗기시면 라이코펜을 반 이상 버리시는 겁니다. 껍질이 질기다고 느껴지시면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름에 녹는다는 겁니다. 물에는 안 녹아요. 그래서 토마토만 덜렁 드시면 라이코펜이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통과해버려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숟가락만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확 뛰어오릅니다. 네 번째, 방울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작은데 껍질 비율이 높잖아요. 껍질에 라이코펜이 많으니까 작은 게 오히려 이득인 겁니다. 가격도 더 싸고요. 다섯 번째, 토마토 페이스트 활용하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를 농축한 거라서 라이코펜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생토마토의 10배가 넘습니다. 찌개 끓일 때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됩니다. 간편하면서 효과는 더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방울토마토를 껍질째로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조합이에요. 자, 그럼 토마토 먹는 법은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토마토를 잘 먹어도 냉장고에 나쁜 기름이 그대로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한쪽에서 염증에 불을 끄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불 지피는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냉장고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튀김용 식용유 버리세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덩어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는 나쁜 기름입니다. 특히 한번 튀기고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독을 농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마가린 버리세요. 빵에 바르는 그 노란 거요.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뭐냐면요. 세포막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최악의 기름이에요. 버터가 차라리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기름 버리세요. 개봉한 지 석 달 넘은 기름 있으시죠? 기름은 공기 닿으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염증을 직접 일으켜요. 아깝다고 쓰시면 병원비로 10배 나갑니다. 이제 채워야 할 기름들입니다. 첫 번째, 저온압착 올리브유 사세요. 반드시 저온압착이라고 적힌 걸로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이 기름은 가열에도 안전하고 오메가3도 풍부해요. 볶음 요리의 최고입니다. 토마토 볶을 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들기름 사세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기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불에 닿으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돼요. 나물 무칠 때나 비빔밥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유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보다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더 안전해요. 볶음이나 구이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트 가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에 저온압착이나 엑스트라 버진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싸다고 대용량 사지 마시고요. 작은 병으로 자주 바꿔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 여세요. 나쁜 기름 싹 버리고 좋은 기름 채우는 것. 이게 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쁜 기름 끊고 토마토 꾸준히 먹기. 이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루틴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토마토 주스 한 잔 드세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요,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믹서에 갈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으시면 끝이에요. 2분이면 됩니다. 이 한 잔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세포를 지켜줍니다. 점심 드실 때요, 국물 요리에 토마토 페이스트 한 숟가락 넣으세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다 어울려요.
처음엔 이상하다 싶으실 텐데 먹어보면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니까 끓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잘 흡수됩니다. 저녁은요, 일주일에 3번은 토마토 볶음 드세요. 올리브유 2숟가락에 방울토마토 한 줌 넣고 중불에 살짝 볶으시면 됩니다. 껍질이 터지면서 즙이 나오는데 그게 다 라이코펜이에요. 여기에 계란 풀어 넣으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5분이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끊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튀김은 한 달에 2번 이하로 줄이세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으시면 튀긴 거 말고 구운 치킨으로 드시는 겁니다. 라면 끓이실 때 스프 기름은 반만 넣으세요. 그것만 해도 오메가6가 절반으로 줄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3개월만 드시면 몸이 확실히 바뀝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가 살아나요.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수치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토 사다 놓고 올리브유 하나 장만하시면 준비 끝이에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로 모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겁니다. 그 씨앗이 만성 미세염증이고요. 이걸 키우는 게 나쁜 기름이고 굶겨 죽이는 게 토마토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왜 놀랐는지 이제 아시겠죠? 암을 뿌리 뽑는 건 수천만 원짜리 항암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빨간 토마토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지키는 거라고요. 매년 수백만 원 들여서 검진받는 것보다 매일 5천 원어치 토마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검진은 이미 생긴 병을 찾는 거고, 토마토는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거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60대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기름진 음식 드시면서 비싼 검진만 믿고 사세요. 다른 한 분은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토마토 꾸준히 드십니다. 10년 뒤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오늘 마트 가시면 방울토마토 한 팩이랑 올리브유 한 병 사세요. 합쳐봐야 15,000원도 안 합니다. 15,000원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은 늘려줄 겁니다. 내일부터 말고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 꼭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분들께도요. 암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나만 건강하면 뭐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토마토 한 팩이 온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